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1월 11일 CAT 1급 올해 첫 CAT 1급 시험이죠. 풀이를 할 겁니다. 이번 달은 이제 전 2교시 문제 풀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모델링 수정하고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뭐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 일단은 제공된 템플릿 뭐 늘상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만 이제 뭐 주의사항이나 안내문과 적혀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은 없고요. 템플릿 제공되고 있지 않고 KPCT 제공하는 것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면 작성할 때 만들어야 되는 요 타이틀 키호, 요걸 블럭으로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요거 없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제 이거까지 굳이 없을 필요는 없는데 여전히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그거는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안내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확인 사항들이 적혀 있죠. 그 확인 사항들을 다 확인하고 그게 이상 없을 때 얘를 선택해서 델리트, 지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지우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거 남겨놓으면 남겨놓은 것 때문에 감점을 당합니다. 네,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수 확인하면서 이제 바로 모델링 수정 들어가면 되는데, 보자마자 바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가 틀렸을 것이다. 일단 여기 있는 치수들 중에 다른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해도 요 두 개는 틀렸을 것이다. 딱 봐도 이거는 육안으로 티가 나죠. 예, 각도가 이게 다르게 놓여 있다라는 게 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왜 이렇게 짧아? 그렇다라는 건 이 각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요거 짧다라는 거에서 느껴지는 게 이 부분의 기준은 얘다. 얘가 기준일 거다라는 게, 이쪽 길이가 맞을 거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얘가 짧은 걸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맞을 거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치수가 안 바뀌었을 거다라는 것까지도 저는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얘가 요것만 확인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똑같은 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 세트인데?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 세트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한 세트가 아닌데 따로 이제 여기서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이게 한 세트일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못하고 바로 작업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돌렸더니 이게 한 세트야. 그럼 뭐야?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CAT 1급은 CAT 2급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CAT 2급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이면 CAT 2급 문제 푸는데 한 30분, 40분이면 끝나야지 정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시간이 빡빡해요. 1시간 반 빡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깊게 하면 못 풀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작업 한 번을 더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거까지 느껴지고요. 나머지는 뭐 치수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지 얘하고 얘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일단 아는 것부터 할게요. DLI. 모르는 것부터.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중앙까지 34. 중심선을 안 그리고 확인해도 되나? 이게 불안하면 이거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앙까지 34. 그쵸? 두 번 확인하면 돼요. 두 번. 굳이 선을 그리실 필요 없이 두 번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자, DLI로 여기서 여기까지 21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L로 해야죠. 요거 길이는 DAL 여기서 여기 38.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거 DAL로 확인 안 돼요.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확인되죠? 이거 아니죠. 이거는 DLI로 하시고 여기서 여기 중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의 각도를 R 엔터 회전시켜야겠죠. 회전 각도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뽑아주면 나오죠. 65. 딱 맞죠. 반지름 DRA 이렇게, 그리고 DRA 찍어서 42 맞고, 안쪽이 22 맞죠. 그 다음에 바깥쪽이 32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틀린 건 이제 얘하고 얘다. 근데 이제 얘는 얘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입은 해놓을게요. 기입 72도 이렇게 72도 기입해놓고 여기가 확인하는데 지금 이제 요거 확인할 때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서 이제 중심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선하고의 각도니까 굳이 이 중심선을 그리고 이 중심선을 그려가지고 이 각도를 확인한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이 중심선이니까 누구랑 평행해요? 얘랑 평행하잖아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선이나 같은 각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하고 누구하고 평행해요? 얘하고 평행하죠. 결국 이 선하고 같은 각도다. 그럼 각도를 확인할 때는 같은 각을 가지고 있는 평행한 다른 요소가 있으면 평행한 요소를 가지고 확인하셔도 돼요. 네, 똑같은 각이 나와요. 이게 각도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DAN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얘하고 얘의 각도를 확인하시면 돼요. 39도다. 39도, 62도면 이제 23도. 계산하면, 암산하면. 근데 나는 암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CAD에서 CAL, 엔터. 그럼 계산기가 호출이 되죠. 표현식 써라. 그래서, 62 마이너스 뭐예요? 39.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 써있죠. 23. 2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저거 말고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산기를 호출할 수도 있죠. 다른 방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저 도스식으로 쓰는 게 간결해서,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봐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저희 명령어를 까먹어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와서 하는데, 어딨냐? 여기 요 계산기 버튼 딱 누르면 딱 나오는 거. 요 빠른 계산기. 캐드 내에 이제 요런 계산기 있죠. 요런 계산기 띄워가지고 이제 할 수 있죠. 저거에 이제 명령어가 제가 저걸 잘 안 써가지고 명령어를 까먹었어요. 이제, 요건 다른 강사님들 강좌 보면 저 명령어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저걸 거의 안 써서 그냥 CAL을 저는 더 많이 써요. 저게 컬큘레이터라고 다 치면 나오려나? CAL 계산기. 여기 있네요. 컬큘레이터라고 다 치면 나오네요. 네. 컬큘레이터라고. CAL은 그냥 단순 명령어고 컬큘레이터? 네, 그쵸. 컬큘레이터를 다 치면 이렇게 계산기가 나와요. 아니면 퀵 컬큘레이터 단축키도 있는데 단축키가 단축키가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볼까? CAL 단축키가 QUICK CALC 얘보다 그렇게 짧지 않은데 예, 굳이 이게 단축키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처럼 컨트롤 1 해가지고 여기 아무거나 숫자 있는 거 하나 하고 뒤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누르시는 게 잘못하면 여기 입력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이렇게 부르면 내가 여기서 뭔가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딱 입력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적용을 눌러버리면 입력이 돼요. 값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2 더하기 5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 치면 7이 나왔죠. 이때까지는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실수로 요거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7로 바뀌어요. 요건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저기도 적용을 하려고 부른 게 아니니까 요렇게 불렀대. 저처럼 이제 요 특성창을 띄워가지고 불렀을 때 아니면은 이걸 외우고 계세요. CAL QLATOR 컬큘레이터 이거를 외우고 계시면 이제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불러가지고 여기서 얼마였어 아까? 62였네요. 62 마이너스 여기로 입력 안 되네요. 예, 여기를 클릭하고 입력해야 되나? 62 마이너스 39. 선생님 왜 쓰는 법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저 이거 안 쓴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창이 뜨고 뭐 하는 게 더 불편해요. 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창 뜬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딜레이 타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부터 캐드를 썼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웬만하면 창이 안 뜨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어레이 쓸 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도면 정리할 때 나오겠지만 어레이 쓸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었어요? 마이너스 AR이라는 걸 쓰잖아요. 네, 이걸 쓰는 이유도 요새 어레이 하면 이렇게 요 위쪽에 이제 메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딜레이 타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어쨌든 23도가 돌아간다. 얘는 10도죠. 10도. 10도가 아니라 20도. 20도인데, 뭐예요? 72에서 이건데, 이게 편측으로 생각을 하면, 그쵸? 한쪽으로 생각하면 10도, 10도씩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얘만 수정을 할 거예요. 얘만 수정을 하는데,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돌려주면 몇 개를 돌려줘야 되냐면, 이면도 돌려야 되고, 이면도 돌려야 되고, 이면도 돌려야 돼요. 세 개 면이 다 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각도를 돌려준다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면에서 F에서 이제 로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퍼 페이스가 있고 면의 각도를 이제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면의 각도를 바꿀 때 테이퍼 페이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테이퍼 페이스를 못 써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이제 요런 식의 문제가 처음 확 나왔을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강사들이 가장 당한 게, 강사들이 테이퍼 페이스를 면을 회전시키는 데 쓰다 보니까, 요때 잠깐 강사들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면의 각도를 집중적으로 바꿔주는 행위 중에서, 어떤 식으로 각도를 적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로테이트냐, 테이퍼 페이스냐, 이런 것들이 나눠지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회전축 자체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돼야 된다고요. 회전축이. 그러면 이거를 테이퍼 페이스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 테이퍼 페이스로 적용하기 어렵냐? 테이퍼 페이스 원리상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맞춰주려고 그러면 이 면이 돌아서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에서 얘랑 수직한 이 면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찍으면 이게 유지되면서 돌기 때문에 이상하게 돌아요. 테이퍼 페이스의 원리상 테이퍼 페이스로 얘를 돌리려고 하면은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져. 힘들어져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이퍼 페이스를 못 쓴다는 얘기죠. 무조건 회전, 면 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 여기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회전해야 되는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다. 세 개다. 하나, 둘, 셋. 간혹 가다가 이제 측면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측면은 돌릴 필요가 없어요. 측면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각도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등각으로 돌리죠. 등각으로 돌려가지고 면 3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래서 2개 선택하고 하나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하고 F, R. 회전, R, 엔터. 자, 그리고 이면 돌려서 이면. 이렇게 3개.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축. 회전축은 어디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여야 돼요. 여긴 건 좋아.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방향성. 지금 우리가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각도가 우리가 23도라고 그랬는데 23도. 23도가 앞에 이제 부호를 붙이느냐 마느냐 잖아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방향이 플러스가 되려면 이 방향이 뭐가 돼야 돼요? 반시계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반시계 방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가 밑으로 내려다 봐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중심을 잡는데 중심을 찍고 그런데 누가 첫 번째 찍느냐, 여기를 먼저 찍느냐, 여기를 먼저 찍느냐.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으면 내가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걸 바라본다. 이렇게 바라봐야 이게 반시계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 찍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찍은 데서 첫 번째 찍은 데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바라본다.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얘가 뭐예요? 시계가 돼요. 그때 만약에 내가 요 핑크색으로 지금 표시한 순서대로 찍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각도값 앞에 뭐가 붙어줘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축을 선택할 때, 회전축을 선택할 때의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여기 잡혀있는 알고리즘 자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최소한 사용하는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강사님들 이제 뭐, 왼손에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손이, 나머지 이제 손들이 휘감기는 방향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언제까지 그런 초등학생 방식으로 할 거예요. 제가 이제 CAT 1급 할 때도 얘기했는데 자꾸 학생들을 초등학생을 만들어 버리는데 꼭 이거 할 때마다 그 축에다가 손가락, 엄지손가락 갖다 대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손이 감기는 방향 이걸 따지고 있어야 돼? 바보야. 애들이 항상 그렇게 초딩적으로 살아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론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 안 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걸 하시는 강사님들이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초딩스럽게 가르치면 다 쉽게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건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다 바로 손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주먹 쥐고 엄지손가락 딱 펴가지고 갖다 대고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니까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근데 뭐예요? 그 결국은 이제 원론적인 개념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애도 아니고 업무를 보는 프로인데 거기서 이게 손을 감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뭐 사람마다 생각을 다르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찍겠어요? 이제 여기서 아래쪽을 먼저 찍고 위쪽 찍을 때 꼭 여기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F8 눌러서 직교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수직하게 와서 위쪽을 딱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23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아직 명령이 종료 안 됐는데 이 상태에서 명령을 종료하면 이 각도가 바뀝니다. ESC 명령 종료하면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된다. 자, 62도가 맞았다. 자, 그러면 얘는 됐으니까 델리트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도 확인을 해야죠. 얘도 바뀌었나? 요거를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면이 2개냐, 4개냐, 이게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될 면이. 그쵸? 그러면 이제, 정면 쪽을 바라봐야겠죠. 정면 쪽을 딱 바라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치수 먼저 확인할게요.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뀌었나? 지금, 치수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제가 UCS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 지금 XZ 평면이니까 UCS가 안 나오겠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만들어줘야죠. 자, UCS, 엔터. 지금 내가 바라보는 상태니까, 뷰, V, 엔터. 자, 그러면, XY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DLI.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30. 그쵸?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축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중심축이 맞나? 안 맞는데 여기 맞기는 맞거든요. 여기가 중심축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는 구분이 잘 안 간다. 이 선인데 중심축이라는 게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돌리세요. 돌리고 이 원의 4분을 찍으시면 돼요. 아래쪽 4분을 딱 찍어주시면, 네, 돼요. 그럼 이제 66. 됐죠? 네, 그럼 이것도 맞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DAN 해서 땅 72다.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면 4개죠. 4개고, 4개의 면이 10도씩 다 돌아야 돼, 10도씩. 지금 이제 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면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서,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이 각도가 더 커지겠죠. 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고, 이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이게 다 몇 도씩? 다 몇 도씩? 10도씩.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면을 하나씩 돌리려고 생각을 하면 4번 작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뭐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각도가 적용이 됐을 때 어딘가에, 그러니까 특정 면, 그쵸? 이 면,
이면이 지금 맞는 걸 거예요. 이면이. 그렇죠? 이면이 맞는 거. 왜냐면 우리가 육안상으로 그림을 봤을 때도 이면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면의 길이가 달라진 거고, 이면이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요 정면도는 우리가 요 치수를 확인을 했잖아. 확인을 했으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단 여기서 요 중앙까지는 34가 맞아. 그러면 이 치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생각했어. 아, 여기 있는 요 치수가 기준이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치수를 확인해야죠. 여기서. 그렇죠? 그럼 이제 DLI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잘못 찍었다. 깜짝 놀랐네. 80. 네, 맞죠? 맞다고. 근데 이제 뭐 출제자가 요렇게 여기 치수를 바꿔놓는 그런 사악한 짓은 할 수도 있진,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렇진 않죠. 예. 80. 그럼 이제 여기서 판별이 난 거는 결국, 정면도를 보든 평면도를 보든 기준은 여기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해주는 게 뭐다? 이제 면 회전으로도 가능해요. 면 회전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회전으로 하면 이면 돌려주고, 이면 한번 돌려주고, 이면 한번 돌려주고, 이면 한번 돌려주고, 4번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하나의 기준면에 있는 치수들이 다 맞아. 치수들이 다 맞고, 그쵸? 그 기준면에 다 있는 치수들이 다 맞고, 그 상태에서 각도가 공통적으로, 만약에 각도 값이 다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값으로 각도들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돌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다? 면 테이퍼다. 이제 간혹가다 면 테이퍼는 원뿔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형은 당연히 모든 360도 모든 각에 대한 면들이 따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360도 모든 면들의 이제 각들이 있고, 그게 이제 공통적인 방향으로 공통적인 각도로 이렇게 돌아가 있다. 그러니까 걔도 여러 개의 면이 공통적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쪼개져 있는 면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방향성과 공통적인 각도를 가지고 한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돌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면 테이퍼를 적용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로테이트로 할 때는 4번에서 작업해야 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면 테이퍼를 적용해줘 보죠.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는 면 4개를 이렇게 돌리면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각도가 좀 있어서 안쪽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 솔리드 에디트. F. 자, 테이퍼니까 T입니다. T. 자, 면은 이면. 그 다음에 여기 바깥면. 그 다음에 이면. 그 다음에 요 안쪽. 선택할 때 이렇게 선 같은 거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선 닿으면 저 선을 가지고 있는 면이 선택돼요. 선 안 닿게 이렇게 빈 곳에서. 자, 4면 다 선택했죠. 자,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선을 뽑아줘야 돼요. 인장선을 뽑아주는데 이제 어딜 뽑아주느냐.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형상하고 연결된 거니까 꼭 여기 아니면 여기, 기준은 이제 요 바닥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여기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같은 평면에 있으면 다 돼요. 다. 아, 이거 잘못 찍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요 면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요 면이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생각하는 게 여기를 찍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대칭으로 됐을 때는 대칭의 중심을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기준이 되는 이 면에 있는 점이라면 누구든 다 되는 거예요. 즉 아예 지금 여기서 형상이 없는, 여기 지금 형상이 없는 요 바깥쪽으로 쭉 연장된 면에 있는 여기 있는 한 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얘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오스냅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면 안에 있는 것만 선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하고 상관없는 얘를 잡아도 돼요. 얘를 잡아. 솔리드 에디트가 명령이 취소됐네요. 자, 솔리드 에디트 다시 실행하고 FT. 자, 이면 엔터하고 굳이 이 형상하고 안 닿아 있는 전혀 상관없는 요거 잡을까요? 네. 딱 얘를 잡아도 뭐예요? 저면도 같은 면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얘가 잡아 뽑힌 인장 방향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뺄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뺄 거냐, 반대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뺄 거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그쵸? 요렇게 빼가지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었어. 나 두 번째 찍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 내가 두 번째 찍어준 방향이 방향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나냐면, 이제 우리 10도잖아, 10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핑크색 상태로 돼 있는 거죠. 핑크색 상태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건데, 10도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뭐예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는 거죠. 물체를 깎아내는 게 아니고 물체가 더 튀어나오는 거니까 질량이 더 늘어난다. 최적이 늘어난다. 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죠. 최적이 늘어난다. 최적이 늘어나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10도를 내가 준다. 10도. 10도를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를 찍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렇게 방향을 뽑아준 쪽은 최적이 줄어요. 최적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부호 없이 10도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최적이 줄어버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돼버려요. 반대로 돌아간다.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면테이퍼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각도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근데 나 마이너스 붙이기 싫어. 그냥 나 10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도를 그냥 써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잡아 빼서 두 번째를 여기를 찍어줘. 그러면 이쪽에 최적이 줄은 개념이 돼요. 내가 기준면이 요면이잖아요. 요면. 기준면이 이면이니까 이면을 기준으로 내가 인장선을 뽑아준 쪽은 최적이 각도값이 플러스일 때 최적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반대쪽은 그게 역전이 돼서 각도값이 플러스일 때 최적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반대쪽은. 이 반대쪽. 내가 부호를 붙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을 반대로 그어주면 되는 거죠. 저는 저렇게 해요. 한번 해보면 이제 이쪽을 두 번째로 찍겠죠. 두 번째로 땅 찍고 10도. 그렇죠? 그리고 엔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ESC 해주면 각도값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 각도라는 게 이제 내가 수정을 하고 나면 저렇게 저는 원래 어디 사이 각도를 입력을 했어요. 이 사이 각도를 입력했는데 이 선의 길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면서 얘가 찍혀 있는 요 포인트들이 바뀌어요. 요 포인트들이 바뀌면서 각도가 다른 사분면에 각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델리트 지우시고 다시 한번 DAN 측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52. 딱 맞게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측정 다 끝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거는 이제 다시 위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네요. 요거는 UCS를 엔터 두 번 쳐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DAN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52. 혹시 각도가 한쪽으로 쏠려서 적용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의심 가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해주시면 돼요. DLI 해가지고 34가 맞는가? 아니면 DAN 해가지고 여기서 요각하고 여기서 요각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면테이퍼를 제대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저게 틀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까지 이제 그럼 여기서 확인할 거 다 확인했잖아요. 확인할 거 다 확인했는데 요 상태에서 저는 바로 느껴진 게 있어요. 요 상태에서 바로 느껴진 게 뭐냐면 이 부분의 길이. 그리고 얘가 가진 두께. 이걸 딱 봤더니 이렇게 두껍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짧아 보이는데 이게 느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 치수는 틀렸을 것이다. 그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근데 요 두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얘가 늘었을 수도 있어요. 얘가 늘어도 두꺼워지잖아. 그쵸? 이제 그것들을 확인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땅 이렇게 돌아가서 우측면도 이 상태에서 여기서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UCS 엔터 V 엔터 지금 바라보는 걸 XY 평면으로 바꿔주고 뭐 해줘요? 이제 DLI 그래서 자 여기 땅 52 그쵸? 틀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땅 찍어서 100 예, 맞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이제 맞는 쪽은 상관없으니까 이건 ESC로 취소를 하고 결국은 이제 요 바깥은 맞는다는 얘기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치수가 안 바뀌고, 물론 지금 그림상으로도 여기는 치수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요건 고정이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늘려줘야 될 수도 있잖아. 지금 52니까 얼마예요? 16이죠, 16. 한쪽으로 16을 이렇게 올려줘야 될 수도 있잖아. 그거까지 의심이 가니까 뭐 해주면 돼요? 여기서 DLI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값. 이렇게 24. 그럼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여기를 찍어가지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두 값이 같은가만.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 전체 길이가 100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 네, 그쵸. 확인했으니까 그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해가 뭐예요? 16이라고 그랬으니까 한쪽으로 8. 한쪽으로 8. 요거다. 요걸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면을. 그거는 이제 F. 그 다음에 면에 이제 이동, move, M 아니면 offset. 두 개 다 가능해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하고 선택되는 방식만 좀 달라질 거예요. 선택되는 방식만 달라지는데 뭘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 옵셋보다는 무브가 더 쉬울 거예요. 이해가 개념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옵셋으로 생각을 하면은 선택을 할 때 면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이게 작업을 2번 해줘야 돼요. 왜 2번 해줘야 되냐면 요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넓어져야 되는 건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이렇게 선택된 면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게 아니라 요 안쪽 부분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건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면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면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을. 이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의 개념은 이게 면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개념이에요. 안쪽으로. 화살표 방향은 똑같은데 이 빨간색은 면을 바깥으로 더 돌출시켜 버리는 거고 저 핑크색 부분은 저 면이 깎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옵셋으로 하면은 이제 이면과 이면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튀어나와 있는 요면, 요면과 요면은 플러스 값, 플러스 8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옵셋이.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면, 이면과 이면은 깎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옵셋은 요렇게 구분해서 2번 작업해야 돼요. 플러스 8을 줘야 되는 면과 마이너스 8을 줘야 되는 면. 근데 만약에 무브로 한다. 무브로 하면 똑같이 이제 선택되는 건 똑같아요. 요 바깥면과 요 안쪽에서는 이제 저걸 제외한 나머지 이면을 선택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이 면을 하나로 선택을 해서 전체 하나로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8mm를 보낸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쉬운 건 옵셋보다는 무브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무브로 작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뭐 CAT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양한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니까 옵셋으로 일단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무브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옵셋을 하는 게 좋아? 난 무브로 하는 게 좋아?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치수 기입한 거 제가 지워버렸나요? 치수 기입한 건 지우지 말아야지. 이건 남겨놔야지. 이건 남겨놔야 되고. 자, 8mm. 화면 좀 돌려서. 자, 솔리드 에디트 F 옵셋 먼저 하랬죠. O. 자,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여기 하고 그다음에 돌려서 반대쪽으로 같이 선택해요. 여기 하고 엔터 한 다음에 여기서 8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이 딱 생기면서 쟤만 가요.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명령 끝내는 게 아니라 옵셋
지금 옵셋은 선택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메뉴 보면은 요렇게 간격 띄우기 아직 선택 안 된, O 엔터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면, 안쪽 면. 그쵸? 제가 요거를 제외한 면이라고 그랬죠. 제외한 면,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 면. 요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 마이너스 8이 가는 거예요. 이래야 똑같이 딱 맞아야지, 다시. 예, 그쵸. 요게 옵셋의 개념, 옵셋으로 했을 때의 개념이고, 자, 컨트롤 Z, Z, 네, 다 원래대로 돌렸죠. 자, 면의 이동 가지고 한다. 면 이동 가지고 하면, 자, 여기서 지금 아직 명령 종료 안 된 상태니까, 이동이니까, M 엔터, 무브. 자,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아까 옵셋 할 때는 이면 찍고 나서 돌려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이면을 같이 찍는 거예요. 같이 이면을 찍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위쪽으로 8mm를 이동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돼요. 이 차이를 잘 여러분들이 느끼셔가지고, 나는 옵셋이 더 좋은데, 그럼 옵셋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난 지금 이동이 더 좋은데, 그럼 이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도 마저 해야겠죠? 자, 다시, M, 엔터. 자, 요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안쪽을 선택을 하고, 엔터. 여기서는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이동 쪽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다 됐으니까 이제 ESC 명령 종료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놀려가지고 보면은 이제 68. 정글적으로 수정이 됐다.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수정은 다 완료가 됐네요. 자, UCS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릴 거고요. 그래서 홈 버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저는 기본 등각 방향. 우리는 항상 기본 등각 방향을 이제 기준으로 많이 보니까,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 띄우고 이제 최적 확인하면 되겠네요. 한번 최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정은 다 끝났으니까. 자, VOLUME 엔터.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어디 보자. 629, 029, 그 다음에 1285. 네. 딱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